현대의학에 따르면 병의 종류도 만 가지가 넘고 약물과 치료법의 종류도 만 가지가 넘습니다. 30년을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의사들도 병의 종류와 약물의 종류를 다 아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병을 이름 짓기에 따라서는 천 가지가 될지 만 가지가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현대의학의 백과사전을 보면 피부병 하나만 하여도 그 종류가 수백 가지로 쪼개지고 그에 따른 전문의학 용어도 끝없이 전개된다.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전문 용어를 30년 동안 암기했다 할지라도 환자를 쉽게 치료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병의 종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로 압축하여 피 안 도는 병이라 하면 될 것이고, 약물과 치료법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로 압축하여 피 잘 돌고 맑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피 잘 돌고 맑게 하는 방법만 알면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죠. 현대의학이나 종합병원이 못 고치는 병은 피 잘 돌고 맑게 하는 확실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알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문 닫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정요법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병만 예를 들어서 발병의 원인과 치료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병은 원인과 치료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구태여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정요법에서는 병 이름이 백이든 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병 이름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병을 그냥 병이라고 해도 좋고 피 안 도는 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100가지 병을 고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죠. 피를 잘 돌게 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피를 맑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를 잘 돌게 하고 맑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수많은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피 찌꺼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수많은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찌꺼기를 치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자정요법이요. 초등학생도 금방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체세포라는 것이 있죠. 모든 체세포는 일종의 생명체입니다. 체세포 그 자체가 우리의 신체의 우리의 몸이라 할 수 있죠. 피가 실어다주는 산소로 숨을 쉬며 피가 날아다주는 영양을 받아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자손을 번식하는 것이 또한 체세포입니다. 체세포의 수명은 약 50일이며 수명이 다할 즈음에 세포 분열로 새로운 세포를 남기고 자신은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사람의 수명이 100년이라 한다면 이 체세포의 수명은 50일 정도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증이나 불편감은 바로 체세포가 느끼는 것입니다. 체세포는 신체의 일부이기에 체세포 그 자체가 신체인 것이요. 체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체세포가 숨을 못 쉬어 답답한 지경이 되면 그 자리에 가려운 정세나 불쾌하거나 불편한 느낌으로 신호를 보내고, 오랫동안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어 체세포가 고통을 느끼면 그 자리에 통증으로 신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 하는 것은 세포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세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죽어버린 세포는 고통도 통증도 모릅니다. 그래서 통증은 우리에게 고마운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근육세포는 힘을 쓸 수도 없고 심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경직되어 굳어버립니다. 이때 근육을 강제로 일시키려고 하면 심한 통증이 오죠. 체세포도 굳어버리면 만질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이 같은 통증을 사라지게 하려면 근육이나 체세포가 고통 없이 잘 살도록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데, 결국 피가 잘 돌게 하는 방법뿐이며 피를 잘 돌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정요법뿐입니다. 달리 방법이 있다면 진통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지긴 합니다. 그러나 진통제나 마취제로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죠. 분명히 매를 맞거나 부딪힌 자리에 통증이 오는 것도 그곳의 체세포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인체에 많은 체세포가 살기 어려우면 인체도 살기 어려운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근육통과 신경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근육통도 있지만 불치어 근육통이나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견비통 하게 되면 보통 40견, 50견이 있는데, 다리가 무겁고 걸음이 불편한 것은 근육통과 신경통이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신경통이라 하는 것은 체세포의 통증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경 그 자체의 통증은 아닙니다. 자, 이것의 치유 방법은 뭘까요? 근육과 피부 조직의 모세혈관에 쌓인 의혈, 즉 찌꺼기입니다. 찌꺼기를 제거하여 피를 잘 흐르게 하면 모든 근육통, 모든 신경통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통증이 있는 자리는 가만히 놔두고 위장이나 신장이나 간장의 의혈을 제거하기만 해도 근육통, 신경통이 무작위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장과 신장과 간장의 기능이 좋아지면 몸 전체의 아픈 곳이
대부분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있는데 자정요법으로 자궁이나 자궁 주변의 핏기를 열어주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49시에서 55시 정도가 되어 생리를 중단하면 나이트 시그니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자정요법을 적용하면 다시 생리를 시작합니다. 생리를 귀찮게 여기는 여성이 거의 없겠지만 만약 귀찮게 여긴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생리를 멈춘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젊음과 건강이 거의 끝났음을 의미하죠. 물론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해서는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어깨 통증, 허벅지 통증, 근육 통증, 이 외에도 모든 통증은 그 자리에 피가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통증을 치유하는 방법은 어깨 통증은 어깨에, 다리 통증은 다리에 쌓인 의혈을 제거하기만 하면 즉시 사라집니다. 보다 더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는 위장과 신장과 간에 있는 의혈도 물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 기능이 좋아야지 몸 전체가 편안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같은 여러가지 통증은 자정요법의 시각으로 보면 병도 아닙니다. 그러나 빨리 손쓰지 아니하면 두고두고 고생이요 더 큰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먹는 곳, 발목 삔 곳, 다친 곳, 타박상,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의 후유증. 자, 안전사고를 당하여 치료가 끝났음에도 심한 통증으로 계속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병원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피가 돌아야 신경이 살아난다고 하면서 물리치료만 계속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피가 안 돌면 뼈도 괴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치유 방법은 뭐겠습니까? 당초에 타박상을 입었을 때에 즉시 자정요법으로 의혈을, 즉 죽은 피를 제거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었을 것이고, 큰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직후에 의혈을 제거했더라면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이 발생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지금이라도 자정요법을 적용하면 봄바람에 눈 녹듯이 통증이 당장 사라지고 활동이 자유로워집니다. 기적처럼 들리겠지만 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 통증의 의미가 뭐라는 뜻입니까? 그 자리에 피가 돌지 않아서 또는 피가 맑지 않아서 통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머리병, 예를 들면 두통, 비듬, 탈모, 대머리, 치매, 기억력이나 집중력의 감퇴, 뇌졸중, 중풍 등등 이 같은 각종의 머리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머리 부분의 의혈을 제거하여 피를 잘 흐르게 하면 영양과 산소 공급이 잘 되어 모든 머리병은 사라진다. 대머리의 경우 완전한 대머리는 회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근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메마른 땅에 잔디가 되살아나듯이 크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 피부에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 머리카락이 잘 자라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대머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직 경험이나 사례가 발표된 적은 없지만 머리의 충격으로 식물인간이 된 경우에는 식물인간 내사자를 말합니다. 곧바로 이 자정요법을 이용하면 회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뇌졸중은 중풍이라고도 하는데요. 뇌혈관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하면 식물인간 또는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병입니다. 적절한 예방 및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이고 치명적인 후유증이 발생하므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뇌출혈이 뇌경색에 비해서 초기 증상이 심하고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증상이 비슷할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이야기죠. 피가 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 두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뇌출혈은 당장 손을 써야 하고 뇌경색은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모든 머리병은 두뇌의 모세혈관이 막힌 것입니다. 머리의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그 피찌꺼기 의혈을 제거하기만 하면 모든 머리의 병은 당장 낫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현대의학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치유 방법을 말씀드리면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은 3일 안으로, 그러니까 출혈된 혈액이 응고되기 전입니다. 3일 안으로 자정요법을 이용하면 거의 95% 원상 회복이 됩니다. 혈관 밖으로 나온 피가 뇌를 오염시킨 상태에서 의혈로 굳어버리면 위험하죠. 따라서 굳어버리기 전에 밖으로 치워버리면 그만인데 자정요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3일을 경과했다고 할지라도 자정요법으로 치료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머리에 무서운 병이 오기 전에 자정요법으로 100%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뇌출혈은 3일 안으로 서둘러야 되지만 뇌경색은 시간의 여유가 조금 더 있을 뿐이며 자정요법으로 간단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식은 죽먹이죠. 자정요법의 원리를 모르면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원리와 이치를 알면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J씨의 단골 이발소는 60대의 이발사이다. 어느 날 이발하러 갔더니 휴일도 아닌데 문이 닫혀 있었다. 이웃 점포에 문의하니 뇌졸중으로 즉 중풍으로 쓰러졌으니 이발소도 이제는 끝장이지요 라고 이웃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J씨는 이발사에 자택을 찾아가서 자정용법으로 쓰러진 이발사를 그날 당장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발사는 J씨에게 평생 동안 이발요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현대학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마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뇌졸중은 특별한 외고 증상이 없이 갑자기 일어나며 발병 후 즉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손을 쓸 수가 없는 환자들도 많다. 외후도 좋지 않아 한 번 뇌졸중을 일으키면 죽든지 산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인해 반센불수나 사지마비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뇌졸중은 특별한 외고 증상이 없이 갑자기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현대학은 뇌졸중이 왜 오는지 외방법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정요법으로 진단하면 뇌졸중이 진행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손금 보듯이 훤히 볼 수 있고 촛불을 끄듯이 뇌졸중은 불씨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대학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방금 뇌졸중을 일으키면 죽든지 반신불수나 사지마비가 된다는 말을 방금 했죠. 자, 이 같은 대목을 보면 현대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현대학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정요법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도 90% 이상 온전한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뇌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했기 때문이죠. 이럴 때 휴식을 취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면 두통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식이나 맑은 공기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머릿속에 어혈이 많이 쌓여서 혈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죠. 머릿속에 어혈이 많지 않을 때는 시원한 공기만 쉬어도 두통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어혈이 많아져 버리면 시원한 공기를 마신다고 두통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두통의 종류도 여러가지죠. 편두통,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 신경성 두통, 머릿속이 답답한 두통, 음주 후에 오는 두통, 골이 쏟아지는 듯한 두통, 공부할 때 오는 두통. 두통이 오는 정신은 달라도 원인은 머릿속에 수많은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 때문에 피의 순환이 느려져서 산소와 영양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혈관에 피가 잘 흐르도록 하는 바로 자정요법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두통을 치료하려고 시중에 나와 있는 진통제는 일종의 마취제로 마취의 기능을 통해 아픔 그 자체를 못 느끼게 하는 약이지 두통의 원인을 치료하는 약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경우에 약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해야 진통제 하나의 마취 기능이 12시간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24시간이 지속되느냐 하는 그 차이점 뿐입니다. 마취의 기능이 약하냐 강하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머릿속에 쌓인 어혈은 진통제나 맑은 공기를 마신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통뿐만이 아니고 모든 병의 이치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4월 23일 아침 8시 5분 우연히 켜놓은 MBC TV 화면에 편두통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미국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얼굴의 주름살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여기저기 몇 군데 신경선을 잘라버리면 편두통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치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미국에서 방송된 것을 우리말로 해설을 넣어서 국제적인 빅뉴스로 보도한 것입니다. 이를 본 우리는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현대의학은 편두통이 그 얼마나 치료하기 어려웠기에 저 따위 엉터리 치료법을 발견해놓고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떠드는지 신경선을 잘라서 두통이 사라지게 했다면 그건 치료가 아니고 뭡니까? 두통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지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발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죽을 때까지 매일 진통제를 먹어서 신경선을 마취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편두통을 느끼는 신경선을 잘라버리면 약 그 자체를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발전이라고 물론 해야 되겠죠. 그것은 현대의학의 시각에서 보면 엄청난 발전이지만 자정요법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도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머리에 통증이 오는 것은 무서운 병, 뇌졸중 같은 것은 무서운 병이죠. 무서운 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고마운 신호입니다. 머리에 통증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몰라도 병원을 찾아야 할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두통이라면 무서운 병이 다가오고 있으니 살 길을 찾아보라는 고마운 신호입니다. 이 고마운 신호를 무시하고 신경선을 잘라버린다면 무서운 병이 신호도 없이 몰래 침투하여 목숨을 앗아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신체에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머리나 심장이나 신장 부분에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그 부분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니 사전에 외방을 하라 또는 치료를 서둘러서 하라라는 그런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호를 무시하고 없애버린다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자, 일종의 머리병에 속하는 탈모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4월 6일 아침 8시 30분입니다. MBC TV에서 머리에 탈모를 비관하여 자살한 젊은 여성을 소개하고 탈모가 없는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뉴스도 화면에 공개되었습니다. 남자라면 몰라도 젊은 여자분이 탈모가 있다는 것은 물론 심각한 고민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스트레스가 심한 오늘의 사회적 환경에서 탈모가 급증하여 가발 주문이 급증한다고 말하는 가발점 주인도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탈모 계통의 전문 의사가 탈모를 치료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두피의 영양 부족이 원인이라 하면서 두피가 하얗게 드러난 어느 여인의 머리에 노란 약물로 채워진 주사기로 수십 군데를 마구 찔러대는 장면도 보여주었습니다. 저 영양주사를 언제까지 맞아야 할지, 탈모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를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치유 방법을 말씀드리죠. 탈모 치료는 100% 식은 죽먹기입니다. 두피에 영양이 부족한 이유는 두피 쪽으로 피가 안 돌기 때문이죠. 또 그것은 머릿속이 의혈로 많이 막혀서 머릿속에도 피가 잘 돌지 못한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탈모 외에도 더 위험한 두뇌의 병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다고는 보면 안 되겠죠. 이 두피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과 머릿속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반드시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면 안 되겠죠. 동시에 물론 발생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생각해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피부는 건강하여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뜻밖의 머릿속에는 의혈로 막혀서 심한 두통이 있다거나 또는 뇌경색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정요법으로 머릿속의 의혈을 제거하면 탈모는 물론 모든 머리의 병이 무더기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머릿속의 의혈과 머리 피부의 의혈을 서로 별개로 볼 수도 있고 연관시켜서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